자, 여러분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구체적인 문항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연지리는 개념, 인문지리는 문제라고 써놨죠. 선생님이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찍었었던 것처럼 좀 다릅니다. 파트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부분을 자기가 더 많이 틀렸는지에 따라 좀 체크를 해보시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구체적인 문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선생님도 이것만 가지고 단일하게 문제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바로 뭡니까? 산경도와 관련한 이야기죠. 산경도에는 하나의 백두대간과 여러 개의 정맥이 있죠. 정가는 큰 의미를 지니지는 잘 않고요. 그 백두대간의 경우에는 여기 기억으로 체크되어 있는 누구에서 백두산에서 지리산 자락까지 쭉 이어지는 그 줄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 기억선지, 기억이 백두산이다. 맞죠? 니은선지, A와 B 지점은 다른 하천 유역에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뭐냐면 산경도는 산줄기를 보여주는 인식체계인데 산을 뭐라고 인식했냐면 분수계, 물을 나누는 경계라고 인식을 했어요. 물을 나누는 경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까지도 파악할 수 있냐? 같은 물이 모이는 범위, 유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A하고 B를 경계로 해서 산줄기가 지나가니까 두 개는 분수계를 기준으로 반대쪽에 있죠. 따라서 다른 유역, 다른 물로 모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유역 하천에 속한다라는 말은 맞죠. 정답은 몇 번? 1번이고요. 디귿, 금강은 대간을 가로지른다라고 돼 있는데 금강은 이거고요. 대간은 지금 백두대간 여기에서 지나가는 건 이거니까 가로지르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을, 호남과 호서 지방은 대간을 경계로 구분된다. 호남은 전라도 쪽, 호서는 충청도 쪽. 사이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선지.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 문제 낱말 퀴즈처럼 이렇게 나온 문제인데요. 얘기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열섬 현상이고요. 장마고요. 그리고 요거 뭡니까? 사만사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지우게 되면 남는 게 뭐고요? 높새바람이 되는 거고요. 높새바람이 남았고 높새바람에 대한 설명은 몇 번? 5번 이렇게 그냥 암기와 관련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요. 열대야에 대한 이야기고요. 2번은 소나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3번 선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바람, 그냥 여름의 계절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번은요. 바로 기온 역전 현상과 관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쉽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지형도를 통해서 물어오는 건데요. 여기에 A에서 체크한 녀석이 와지, 어려운 말로 저하 등고선이라고 하는데 움푹 패인 땅을 나타내 주는 건데 이런 게 쓰일 경우에는 제주도의 기생화산이거나 아니면 뭐일 수 있다? 돌리네일 수 있다. 용식화지. 여기서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하천의 유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뚜렷하게 하천이 있으면 그때는 돌리네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주도는 건천이니까. 근데 그게 없습니다. 둘 다 하천은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등고선의 모양들을 보면서 해줘야 되는데 기생화산의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완만한데 띄엄띄엄 언덕들이 있고 그 가운데가 패이고 지명의 오름 이런 게 쓰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명은 없지만 언덕들이 띄엄띄엄 발달하고 그 안에 움푹 패인 게 아니라 그냥 웅덩이들이 여러 개가 뭉쳐 있어요. 완전히 평지에. 바로 이런 건 돌리네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지형도입니다. 이 지형도만 놓고 봤을 때는 기억. 와지니까 이거는 무조건 맞고요. 니은. 만약 이게 기생화산이라면 틀린 말이지만 석회석이라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맞고요. 디귿. 현무암이다. 틀린 얘기 되는 거고요. 리을.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거는 이게 카르스트든 돌리네든 아니면 기생화산이든 모두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무조건 맞고요. 리을은 무조건 틀리는 거고 니은하고 디귿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그렇게 대처가 되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4번 문제 의외로 오답률이 높았는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암석에 대한 지식을 안 외웠다는 걸 보여주고 또 산지 지도도 하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서울이 있으면 서울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강릉인데 이 위쪽에 있는 산줄기들은 설악산이든 금강산이든 석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녀석을 보게 되면 포항에서 절반 아래로 절반 지리산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토산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쉬운 한라산이고 한라산 같은 경우는
화산이고 화구호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떤 산으로. 여기 사진을 보니까 그냥 바닷가에 절벽을 그려놨거든요. 바닷가 남해안에 뭔가 절벽을 그려놨는데 무슨 의도일까? 남해안에 해안지형, 해식애 쪽을 체크해 놓은 것 같은데 무슨 의도일까? 선지를 통해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분화구의 함몰. 얘들아, 여기 있는 화산은 화구호야. 칼데라호가 아니라 화구호야. 함몰이란 말도 못 쓰고 칼데란 말도 못 쓰는 거야. 기억은 땡이고. 니은 고생대에 형성된 퇴적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고생대에 형성된 퇴적암은 석회암이고, 이 지역과 관련한 암석을 얘기하자면 남해안이잖아. 남해안은 경상분지. 경상분지는 언제 거? 중생대 퇴적암. 공룡이 막 발자국 찍고 다닌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 디귿. 토사는 식생밀도가 높고 석사는 낮지. 따라서 A가 높다는 말 맞게 되고요. 리을. B하고 C하고 암석을 묻고 있는 건데, 암석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얘는 시원생대예요. 고생대 건 지금 없고요. 이 녀석 중생대 거고요. 이 녀석도 중생대 겁니다. 다만 똑같은 중생대지만 이 녀석은 퇴적암에 대한 것이라면 이것은 화강암, 좀 어려운 말로 화산이 형성시킨 화성암, 이것에 대한 겁니다. 똑같은 시기여도 암석이 다른 거고요. 이거는 그냥 시기상 신생대, 신생대께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정답은 5번 가겠습니다. 얘들아, 이 문제가 정답률이 낮았다는 건 여러분들 지형에서 제일 귀찮고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지체구조 암석 안 외웠다는 거예요. 그거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5번 되겠습니다. 5번. 그냥 위치에 대한 거. 가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거 얘기 뭐야, 얘들아? 한지박물관, 한지, 전통 한옥마을, 슬로시티로 모두 외울 수는 없고 전주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 원자력. 전라도 쪽에 법성포 굴비를 얘기하네. 법성포까지 알긴 어려워도 굴비는 알 수 있지. 영광에 대한 이야기고요. 람사르 습진대 바닷가에 있고 정원박람회가 있대. 순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녀석 A 되는 거고, 요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가 전북이고 이 아래가 전남이야. 선생님이 전북에 항상 모서리를 잘 보라고 했는데 전북의 왼쪽 아래는 뭐라고 했어? 수박, 복분자, 짱으로 유명한 고창. 전남의 왼쪽 위에가 누구야? 영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C로 가야 되는 거야. 요거 조금 변별력이 있다. 붙은 데를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천, 광양, 여수, 보성까지 모두 중요하지. 여기가 광양, 여기가 순천, 보성, 아래가 여수.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하나 정도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가겠네요. 자, 논란의 6번입니다. 논란의 6번. 사실 선생님은 대원에서 지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냥 무리 없이 풀었고, 그리고 그냥 정답이 딱 나오니까 특별한 고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튜브 라이브를 찍은 다음에 늦은 시간이지만 이제 고생하신 분들하고 야식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꾸 문자가 오는데 이 문항에 대한 질문이 오는 거야. 이 문항에 대한. 그래가지고 그 속어법으로 풀면 돼. 그 선지가 그렇게 좋은 선지는 아닌데.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속어법으로도 안 풀린대요. 그제서야 나는 이제 보게 된 거지. 나는 그냥 쓱쓱쓱 풀어버렸으니까 답이 구해져 버렸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속어법으로 풀 거라는 생각은 안 했고, 좀 심한 선지인데 왜 이런 것까지 냈어 이러고만 넘어갔는데 그 선지를 해결을 못하면 이 문제 답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좀 늦었지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너무 빠르지만 문자 돌리고 상황을 확인을 해봤더니 상당히 논쟁이 많았을 거라 저 예상이 됐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논쟁이 많았답니다. 실제 과정에서도.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더 이상 디테일하게 얘기를 물어보면 그 선생님들도 곤란하시니까. 근데 제가 그냥 물었죠. 이거 좀 논쟁이 있었죠.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지형학을 전공했어요. 선생님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교과서에서 너무 벗어났다 싶으면 그 얘기를 못해요. 그게 아무리 본질적으로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교과서에서 얘기해준 수준에서 시험을 낼 수 있는 거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꼬마 지형학자를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보면 볼수록 충돌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지나 이런 구성을 봤을 때 이것은 무슨 공유하천? 감익공유하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익공유하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과서적으로 감익공유하천은 주변에 누가?
하한 단구가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이 문제에서의 선지들은 하한 단구에 대한 이야기보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냐면 침수, 홍수, 범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거야. 일단 첫 번째, 우리 교과서적인 수준에서 홍수를 이야기하는 건 원래 자유공유와 평야지역이야. 그게 아닌 걸 얘기하고 있다고, 이 문제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감액공유에서 하한 단구가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퇴적이나 아니면 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전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도 그런 선지들을 물은 바가 있어. 그래서 이것은 어찌됐건 교과서적인 기본 수준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문제를 공부를 했다면 못할 건 없는 거라고요. 이건 그냥 용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와 관련해서 결국은 하천이 이렇게 흘렀을 거란 얘기인데 현재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C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뒤쪽은 일단 구하도가 되는 거예요. 흰색으로 빗금을 친. 오케이? 선생님이 개념 때 많이 강조해드렸어요. 구하도와 관련한 것을 물을 수 있는 건 감익공유라고. 그건 맞아요. 근데 이걸 물었어야 되는데 구하도를 차라리 물었어야 되는데 뒤쪽을 체크해주고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껴있는 C를 얘기한 거야. 이 C는 미앤더 코어 또는 미앤더 핵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라고 하면서 강대 수업 들어가서 이야기해 줄 때 해줬던 거예요. 구하도와 단구를 구분할 때 쓰는 방법으로 알려준 거. 그러니까 지형학적으로 존재하는 내용이에요. 지형학적으로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게 중요하냐, 그게 학생들 수준에서 풀 수 있냐 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참고로 얘들아, 너희들도 선생님 지독한 개념 책을 갖고 있으면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 지도, 사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자르고 간 거고 여기 언덕이 남아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수업 중에 하천 바로 옆에 완경사가 붙어 있으면 단구, 완경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하천과 그 사이에 언덕이 껴있으면 구하도라고 했거든. 그 언덕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문제들은 모두 다 구하도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미앤더 코어 이거에 대한 걸 물었다고. 자, 그럼 선생님이 많이 양보할게. 아니 관련된 구하도 개념 나왔으니까 이거 물어볼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면 소거법으로 정답이 나오게 해줬어야 된다고. 지금 이 선지가 니은과 관련한 선지인데 이 니은을 모르면 정답을 모르게 한 거야. 1번 아니면 4번 중에 맞을 수가 없게 해놓은 거야. 그게 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것도 너무 심해요. 저 이거 기출문제에서 처음 봤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이 뭐야? 14, 5년 전에 옛날에는 본 적이 있어요. 기출이었는지 사설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하지만 이거를 대놓고 이렇게 물었다? 올해 개념책에서 선생님이 그 사진만 남겨놓고 내용도 뺐어. 작년 선생님 개념책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거 들어있어. 미앤더 코어. 설명은 안 해줘도. 근데 올해는 에이 그래 이제는 빼자 하고 뺀 거였는데 그걸 물어봤다? 많이 양보해서 나도 지형하고 전공했으니까 물어볼 수 있다 치더라도 선지를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된다고. 이걸 몰라도 소거법으로 풀 수 있게 해줬어야 된다고. 너무 싫은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많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많이 틀렸으니까. 근데 이게 과연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이라면 맞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니까 얘기를 길게 한 건데 선지를 최대한 풀어보자. 기억, 하천의 퇴적 지형이다. 맞지? 여기 보게 되면 습지기호 있잖아. 얘들아, 습지기호가 있다는 건 그게 자유공유든 감익공유든 상관없어요. 요새 문제 트렌드에서는. 습지는 그냥 물이 넘치는 땅. 물이 넘치니까 퇴적에 의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습지기호가 있으면. 오케이. 원래 옛날 문제에서는 이렇게 감익공유면 이런 얘기 못해. 근데 요새 문제에서는 해. 감익공유에서도 하천 주변은 넘치니까. 그런 건 기호로 보는 거야. 그리고 B쪽은 밭이지. 그러면 이런 거는 홍수가 잘 안 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일단 기억은 맞고요. 니은. 하천에 의해 절단되고 남은 구릉이다. 그게 미앤더 코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래 노란색으로 해준 것처럼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자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남아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마저 하자면 하천 옆에 있는데 이렇게 완경사가 그냥 옆에 있으면 이건 단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언덕을 끼고 돌고 있으면 구하도가 된다고요. 그걸 구분할 때 미앤더 코어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있냐 없냐가. 니은이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은요 측방침식으로 형성된 급사면이다. 바깥쪽에 급사면이 있으면 그게 가미비든 자유든 상관없이 자유에서 뭐 경사가 있을 리는 없지만 측방침식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이냐 4번이냐 고민하는 게 아니라 2번이냐 4번이냐를 고민했겠다. 1번은 기억 니은이니까 죄송합니다. 2번이냐 4번이냐를 니은을 모르면 답을 구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리얼 같은 경우는 그냥 토지 이용 기호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교과서적인 수준에서 가미공유와 하한당구를 얘기하는데 퇴적과 범람을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러나 이건 최근에도 물어왔다는 거. 토지 이용 기호 보고 고르라는 거 명심하시면 돼요. 논이냐 밭이냐 혹은 밭이냐 습지냐 이거 가지고. 두 번째, 구화도와 관련한 이야기는 물은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화도가 아니라 그 구화도와 단구를 구분할 때 그 사이에 현재 하천의 유로와 구화도 사이에 껴있는 미엔더 코어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 이건 완전 교과서 밖의 얘기라는 거. 설령 교과서에 있었다 손치더라도 묻지 않았던 개념이라는 거. 지형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는 거. 근데 그것을 모르면 정답을 못 구하게 구성했다는 측면에서 2번이나 4번 중에 답을 해서 맞거나 틀린 친구들은 실력상 큰 차이는 없었고 운이 없었다. 조금 무리한 선지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이번에 세계지리는 문제 좋았는데 한지가 변별력 유지는 성공한 것 같은데 아쉬운 겁니다. 문제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공부할 내용이 있는 메시지를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아니어서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7번. 이런 거는 그냥 쉬운 겁니다. 이런 건 쉬운 거예요. 실제 수능에서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대구 써 있고요. 대구 체크돼 있고 테두리가 혼자 진하죠. 광역시란 얘기입니다. 대구 왼쪽 위에가 전자조립으로 유명한 구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6쪽 마늘, 6쪼가리로 쪼개지는 마늘로 유명한 의성인데 글쎄 의성까지 알고 푼 친구가 있을까? 그냥 이거 뭐 딴 지역으로 알아도 상관없어.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도 돼. 왜 모를까? 시골이니까. 게임 끝난 거야. 의성이라서 푸는 게 아니야. 그냥 시골이니까. 이걸로 푸는 거야. 그럼 여기서 ABC를 연결하라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대구의 병원이 맞냐? 아니면 어딘지 모르겠는 시골의 병원이 맞냐? 당연히 대구겠지. 그러니까 병원의 개수가 전반적으로 많은 C가 대구가 되는 거고 가장 적은 A가 작은 동네 의성이 되고 B는 남아있는 구미가 되는 거야. 알겠니? 어려운 말로 해볼게. 도시를 중심지라고 한다면 고차의 중심지일수록 기능이 이렇게 다양해. 개수가 많다고. 저차의 작은 중심지일수록 개수가 작은 거고. 그런데 있잖아. 이런 병원들도 하나의 중심지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도 중심지지만 병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라고. 그랬을 때 큰 병원은 개수가 적겠지. 하지만 작은 병원은 개수가 많겠지. 가가 나보다 개수가 적으니까 이게 의원가. 종합병원으로 나온다면 이게 종합병원이 돼야 되고 이게 의원이 돼야 된다. 이것도 고차 중심지일수록 개수가 작고 저차 중심지일수록 개수가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뭘요? 도시를 기준으로 고차 중심지는 중심지 기능을 다양하게 갖는 겁니다. 알겠니? 하지만 중심지의 수는 고차 중심지일수록 개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지의 수와 그것이 보유한 기능 이 두 가지는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것만 나눠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지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뭐 5번 됐고요. 자, 8번 문제 체크 좀 하시고 어려울 거라 생각했고 여러분들이 역시 많이 틀렸는데 솔직히 선생님 자기 고백하잖아요. 선생님이 자기 고백을 하자면 저는 가가 결론적으로 충남이에요. 근데 충남이 노년부양비가 충북보다 높은지 몰랐습니다. 사실. 뭐 차이가 미미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상치 못했어요. 만약에 노년부양비만 가지고 두 지역을 물었으면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전국적으로 1등이나 꼴찌 큰 의미가 있는 값은 아니거든요. 그럼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냐? 요걸로 맞췄죠. 요걸로 맞췄죠. 물론 여기에서 나의 경우는 유소년 부양비가 1등이고 이건 전국 1등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요거는 세종이라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원의 크기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의 크기로. 총인구. 오케이. 충남이 200만대다. 제일 원이 큰 거야. 자, 충북, 대전 모두 100만대야. 근데 여기 충북 써 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대전. 세종은 제일 적고 유소년 부양비가 1등이고 이렇게 골라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굳이 불필요하게 충남이 충북보다 노년 부양비가 높은지 선생님도 예측을 못했다라고 말을 했잖아. 자기 고백처럼.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이 시험장에 갔을 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적어도 그 지식을 몰라도 다분구하고 나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제일 쉬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지식이 뭐가 돼야 돼? 총인구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1번은 그냥 단순 연결이니까 됐고요. 2번 선지 청장년 인구를 얘기하는데 청장년층 인구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청장년 인구 비중이 아니라 인구수라는 거. 그래서 전체 인구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청장년 비중을 물으면 만약 이걸 물었다면 이때는 총 부양비와 반비례한다 이걸로 풀어야 돼. 선생님 그럼 총 부양비는 어디 있어요? 유소년 플러스 노년 부양비의 합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그러나 여기에선 비중이란 말이 없어. 그럼 이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이 두 개의 원의 크기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충북과 세종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전체 인구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어? 그렇게 해서 이거는 특별하게 계산을 안 해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3번은 총부양비 이 두 개 더하면 나오는 거고요. 4번은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데는 충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4번 선지는 일반적으로 노령화 지수라는 건 공식이 있습니다. 있기는. 어떻게 하느냐. 유소년 또는 유소년 부양비분의 노년 또는 노년 부양비 곱하기 100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해도 돼요. 참 이 문제 진짜 이 문제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이 세 개 지역이 유소년 부양비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 분모가 거의 동일한 겁니다. 따라서 그냥 요거만 보면 되는 거예요. 노년 부양비만. 이거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거 아니어도 선생님이 개념 때 뭐라고 했어? 노령화 지수는 노년 부양비와 대체로 비례하게 되어 있어. 너무 딱 붙은 게 아니라면. 차이가 크잖아. 충남이 제일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충남의 노령화 지수가 높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정답은 4번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5번은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 중에 세종이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으니까 애기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좋은 문제. 어찌됐건 최근 트렌드에서 충청권 인구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충청권이 워낙 인구 성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들을 묻는 거니까 잘 체크하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9번 문제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요. 풀고 모의고사에 선생님이 비슷한 유형을 보내줘서 뭐 소름 돋았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냥 뻔한 유형이에요. 집중력 갖고 해주면 됩니다. 제가 일일이 풀어드리지는 않을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뻔했는데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도로와의 거리가 10m 이내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로와의 거리 정보가 어디 있지? 없네. 그게 아니라 여기에 도로가 있으니까 이 ABCD가 있는 여기다 도로를 그리고 한 칸이 50m라고 했으니까 이 도로에서 100m 이내라면 두 칸 안에 있는 지역들을 포함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 숫자로 써 있으니까 이것만 보는데 주거용지라고 해서 여기 이것들에 들어가는 것만 골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칸 안에 들어있으면서 그러면 A는 날라갔지. 주거용지니까 오른쪽 요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B하고 C도 날라갔다. D하고 E만 체크해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안 보고 갔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왜 안 나오지? 뭘 놓쳤지?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건들을 취합하면서 가주면 되는 선지입니다. 이 문제에서 변별력을 둔 방법은 이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붙어있는 8개 모든 면의 숫자들을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조금 눈이 아픕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D가 어디 있습니까? D가 지금 여기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 4개의 숫자들의 갭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좀 눈이 아프고 귀찮을 뿐이죠. 귀찮은 것만 이겨내면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10번 문제 게임 끝. 평창. 더 이상 뭐가 필요해? 평창. 오케이? 게임 끝. 선생님이 위치 너희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모서리들 중심으로 일단 봐라. 원주, 춘천, 강릉 옆에 평창. B는 이걸 뭐 인제로 알았건 양구로 알았건 화천으로 알았건 정답에 큰 영향 끼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11번 문제
최근에 사실은 도시단원이 문제 난이도가 되게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도시단원 문제가 좀 쉬워졌어요. 저도 사실은 너무 궁금한 게 이게 어떤 들어간 출제 교수님의 성향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교수님이 다른 분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도시단원 문제가 최근에 너무 지역적으로 많이 갔다. 그래서 조금 도시단원 문제 난이도를 낮추자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부분 조금 저도 궁금은 합니다. 9월 달까지 지켜보면 대충 느낌은 올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두 지역 찍어주고 낸 문제 없었거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일반적인 외곽 지역은 오른쪽 위에를 찍어줬죠. 노원구, 도봉구 뭐 이런 데 있는 데를.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옛날에 살았던 강동구를 찍어준 거야. 쬐끔의 트릭은 뭐냐? 원래 오른쪽 아래를 조심해야 되거든. 서초, 강남, 송파라고 해서 강남 3구가 도심이 가진 것도 많고 외곽이 가진 것도 많아서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그 옆에 약간 삐껴나 있는 애예요. 강동구. 순수 외곽 지역입니다. 외곽 지역으로 찍어준 지역이 조금 달라졌을 뿐 문제는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얼 선지 같은 경우는 그냥 도심이 먼저 개발된 거예요. 땅값도 도심이 높고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으로 높다는 건 도심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기억 선지는 도심은 통근 때 순유입, 외곽은 순유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도심은 어떻게 구하냐? 상주 인구가 주간 인구보다 적으면 도심, 상주 인구가 더 많으면 외곽.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고요. 12번 문제. 수력, 풍력, 태양광을 고르시오. 이렇게 단계 구분도 색깔을 가지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뭐 연결을 해라 그랬을 적에 아마도 제주도 제일 먼저 봤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 색깔이 얘가 제일 흐리니까 수력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잘했어요. 태양하고 풍력의 경우는 풍력은 제주하고 강원하고 경북이 크고 태양의 경우는 전남, 전북, 경북 쪽이 크죠. 그래서 이쪽이 같이 진하게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이 태양이 되고 이 녀석이 풍력이 될 수밖에 없는, 제주도가 진하기도 하죠. 그 과정을 거치시면 쉽게 수력, 태양, 풍력은 구해질 것 같습니다. 기억은 풍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리얼은 태양에 대한 이야기고요. 디귿은 수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리얼은 수력을 제외한 태양과 풍력을 따질 때는 풍력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소음이 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겠고. 13번 지형도와 관련한 거, 지형과 관련한 거. 사실 지형 문제는 거의 전통적으로 지형도로 나왔었어요. 근데 사진으로 또 이제 뭐 최근에 몇 년 동안 나오기도 나왔었고 다시 사진으로 나온 건데 얘는 갯벌이라 써있고 뭐 B사빈, C사구 뒤에 시계 다 써있기 때문에 왜 사진으로 낸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얘들아, 한국지에서는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뭐 하면 맞는다고 선생님이 후빙기 하면 맞는다고 했어. 후빙기.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범람원과 누구냐면 범람원과 석호야. 그러나 범람원과 석호 말고도 갯벌이나 사빈 모두 다 후빙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니은, C는 B의 모래가 날아갔다. 맞아요. 그래서 크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오케이? 뭔 말이야?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와서 바람의 모래가 숑 하고 날아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큰 모래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작은 모래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입자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 이런 말씀까지 했던 겁니다. 여기서는 입자 크기까지 묻지도 않았고요. 디귿. 문제에 영향은 안 주지만 좀 어려운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수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수심에 대한 이야기. D는 수심이 얕고 파랑 에너지가 분산된다. 여러분들은 아마 뒤에 파랑 에너지가 분산된다. 여기에서 여기 튀어나온 데니까 암석해야는 집중되지 틀렸다 했을 텐데 수심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글쎄 나는 이렇게 낯선 얘기를 줄 때는 이것처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라고 했을 적에 여기가 튀어나온 곳이고 여기가 들어가 있는 만인데 이렇게 파랑이 집중이 되죠. 다 아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암석해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수심. 별로 이걸 물은 적이 없는데 여기가 수심이 얕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수심이 조금 더 깊습니다. 좀 특이하지? 여기가 수심이 얕습니다. 요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심이 얕고까지는 맞는 겁니다. 근데 뒷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알겠지? 요 얘기를 별로 물은 적이 없습니다. 요 얘기를 최근에는 어려운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튼 새로운 얘기 듣고 싶으면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 같은 경우 B하고 A하고 B는 사빈, A는 진흙.
그러니까 당연히 뭐 B가 더 입자가 크겠지. 그렇게 된 겁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 구성 잘 해놓고 하필이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들어가 있는 유일한 문제를 미앤더코어가 들어가 있는 6번에다 넣냔 말이야. 난 그거 딱 보는 순간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왠지 출제 교수님의 개인적 소신? 포장해서 말한 거야. 좀 나쁘게 말하면 고집? 앞에다 한 글자를 더 넣고 싶었는데 그건 안 넣었어.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뭐 그랬는데 교수님들이 좀 현장 교사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서울대 사대를 다니면서 아쉬웠던 게 배운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배운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근데 한 달 교생 실습을 나가서 교사하는 분들.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1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너무나 훌륭하신 교사분들을, 지리교사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분들한테 배운 게 너무 많아. 내가 대학을 들어갈 때 배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그분들한테 배웠어. 그러니까 진짜 생각 이상으로 교수님들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교사분들 뛰어나거든요. 그 교사분들의 의견을 조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요새 출제하는 분들은 확인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아는 분들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교사분들 의견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세게 납니다. 이거죠. 세게 나고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14번은 포항, 그다음 울산, 창원. 창원의 공업 구조를 별로 물은 적은 없는데 창원까지 나온 겁니다. 선생님이 되게 눈꼬리 오싹한 게 시험 전날 월요일 날 강대에서 수업을 했거든. 창원 얘기를 막 했었어, 학생이. 그래가지고 야, 많이는 안 나오잖아 그랬던 거야. 여기 EBS 수트에 있어요. 창원으로도 뭐 있습니다. 선생님이 심화 고독한 심화에도 있고요. 안 나오잖아 그러면서 그냥 그거야 알려줬거든요. 나온 거야. 다행히도 포항하고 울산이 너무 뻔한 거라서 그거 가지고 그냥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포항은 1차 금속, 울산은 뭐 그렇지 자동차나 석유화학이나 조선 이런 게 되겠죠. 선생님 고독한 심화에서는 이거 5월 달에 대성 프리미엄 모의고사에 나왔던 더 어려운 자료들을 가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 얘기해줬다. 명심해. 너희들 6월 달에 이게 인문지리 자료가 좀 쉬웠다고 나중까지 쉽다라는 보장이 없어. 고독한 심화에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서 해줬던 경우의 수들을 좀 잘 따져보셔야 좀 더 자기 실력이 올라갈 거예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개념서 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를 직접 경험하면서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 이 문제에 좀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 문제와 관련한 거고. 기후 문제 뭐 풀면서 진짜 소름 돋았다 이런 친구들인데 일단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몇 가지 원칙을 써보죠. 요건 좀 판서 옆으로도 갈 수 있어요. 피디님. 자,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접근법을 선생님이 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자, 기후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자료는 종류만 확인하시고요. 지역을 우선하는 겁니다. 지역을 우선하는 거예요. 지역을 딱 보고 나와 있는 자료 종류 중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역을 딱 봤어요. 울릉도예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얘 누구냐? 안동입니다. 안동인지 정확히 안 나와도 경북 내륙이구나 이래주면 되고요. 이 녀석 누구냐? 많이 나온대요. 무진장권의 장수입니다. 이 지역 누구냐? 목포 주변이거든요. 그냥 목포라고 할게요. 편의상 어차피 특성이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지역을 봤죠? 주어진 자료의 종류를 통해서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지역을 고르는데 아마도 이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는 울릉도가 가장 쉽게 구해졌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계절별 강수량이 나왔고 계절별 강수에서 겨울 강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이거라서 이것 때문에 얘가 울릉도가 됐겠지. 이게 울릉도가 됐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너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료의 종류를 놓고 봤을 때 기온과 관련한 것이 있고 강수와 관련한 게 있을 때 기온은 이것은 원리적이고 이해를 중심으로 추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수는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외운 지역이 있다면 강수를 우선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외운 지역이 있다면. 다만 모든 지역의 숫자를 다 외우기 어렵다. 그거는 기본으로 깔아놔야겠지. 오케이.
그리고 남은 것을 기온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강수와 기온 자료가 각각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둘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건 아까 지역에서도 말했지만 뻔한 지역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도 보통은 강수나 기온 둘 중에 하나만 푸는 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오른쪽 ABCD, 이 왼쪽도 ABCD 찍어줘서 둘 중에 하나만 알면 풀 수 있게끔. 그랬을 때 강수는 남기고 자기가 외운 지역이 있다면 그걸 웃어내라. 단 외우지 않은 지역을 함부로 추론하면 작살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이거 추론이 안 돼. 아니, 외운 지역이 아니야. 그럼 그때는 기온으로 추론하라는 거지. 이 문제에서는 둘 다 나왔지만 각각 별도로. 자, 그러면 강수 같은 경우 이거 울릉도 했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경북 내륙 지역이 소우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안동.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먼저 구해지고 이게 두 번째로 선생님이 구해진 것 같아. 그럼 봐. 장수하고 목포 남았지. 선생님이 전라도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은 뭐랬지? 서해안 지역은 평균 이하의 소우지. 하지만 장수는 그래 특별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리고 약간 비가 많은 편이라고 산지라서 주변보다. 오케이. 장수는 배운 적이 없다 할지라도 목포는 배운 적이 있거든요. 소우지. 그럼 둘 중에 그래 목포가 울릉도보다 많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최다우지인데. 그러니까 얘가 목포가 되고 얘가 장수가 되고 이렇게 가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네 개들을 사실은 모두 다 많이 봤던 지역이라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왼쪽은 최난월과 최하늘이 나왔는데 되도록이면 최하늘로 풀어주는 게 좋아요. 항상 기후자료는 겨울이 우선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겨울에 지역차가 크니까. 그럼 이 두 개는 따뜻하다는 거지. 울릉도 바닷가니까, 목포 바닷가면서 남쪽이니까 따뜻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울릉도나 목포가 돼야 되는 거고 이쪽이 누가 돼야 되는 거냐면 안동과 장수가 돼야 되는 건데 자, 달을 봤더니 여름에도 차갑고 겨울에도 추워요? 그럼 이거는 그냥 고도가 높다는 거예요. 장수. 무진장권의 장수는 항상 우선해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걸로. 그럼 얘는 남아있는 거니까 안동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울릉도하고 목포가 있는데 겨울 기온으로 구분하는 게 좋지만 두 개를 구분하긴 했는데 이 차이는 너무 작지. 그럼 여기서는 두 개를 뽑아낼 때만 이거를 겨울을 쓰고 이 두 개를 정작 고를 때는 여름으로 가는 거야. 여름이 얘가 압도적으로 높잖아. 자, 목포하고 울릉도가 있어요. 목포하고 울릉도가 있으면 남쪽이죠. 여름에 따뜻하겠죠. 서해안이죠. 작은 바다니까 빨리 데펴지겠죠. 울릉도보다. 따뜻하지. 그러니까 남쪽이다 아니면 작은 바다다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목포가 따뜻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목포가 되고 얘가 울릉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으로 연결하게 되면 얘가 가가 되는 거고요. 얘가 나가 되고요. 얘가 라가 되고 얘가 다가 되고 이렇게 연결이 가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를 A라고 했으니까 1번 선진 이미 틀렸고요. 가하고 다하고 위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가가 안동이고 다가 장수 쪽이네요. 그냥 뭐 지도에서 보게 되면 그거는 그냥 해결이 되는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번은 왼쪽에서 가나다라 했는데 이거 연결했잖아. 여기에 겨울 강수량이 있으니까 보면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기온의 연교차라고 하는데 얘들아 기온의 연교차는 뭐에서 뭐 빼라는 거야? 여름 기온에서 겨울 기온 빼라는 거야. 궁금하면 자기가 지도에서 못 찾아보겠으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연결이 핵심. 명심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역 우선해라. 그래서 이 경우 뭐 가장 쉬운 게 예를 들면 오른쪽 젤에서 울릉도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건 많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기가 특정할 수 있는 먼저 고를 수 있는 애들을 먼저 골라내. 그리고 자료들이 있을 적에는 강수는 암기로 골라내는 것이고 기온은 추론 가능하니까 이 문제에서는 둘 다 따로 알아야 되지만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수 관련한 걸 하고 기온은 나중에 해라. 그럼 이 문제는 따로 있는데 뭐냐? 자주 나왔던 지역이니까 따로 준 거야. 둘 다 완벽하게 커버하라고.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워낙 종합적이었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정답률이 낮았던 거예요.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자꾸 그 방식대로 풀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정답률이 처음엔 틀려도 점점 올라가요. 기분 내키는 대로 풀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점점 정답률을 높이는 게 목표거든요. 기호는 추론하는 연습, 정확히 활용하는 연습 해주셔야 됩니다. 자, 16번으로 가죠. 사실 16번도 좀 납득이 안 돼요. 왜 냈는지 의도를 모르겠는 선지가 있어. 딱
보는 순간 아, 이 문제는 어려운 거다라는 건 느꼈는데 왜 늦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자료까지 좀 찾아봤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총종사자가 원으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인구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선생님이 고독한 심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수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이 일하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이제 나가 원이 제일 작으니까 이게 인천이라는 건 쉽게 잡혀야 돼. 그럼 가하구다가 누가 서울이고 누가 경기가 되느냐? 에서 3차가 다가 크니까 아, 서울. 가가 남아있으니까 경기 이렇게 되겠구나. 이건 쉬운 거야. 근데 이제 오른쪽 자리에서 가나다를 연결을 했고 A, B, C를 고르라는데 A는 혼자 서울이 크니까 주어져 있는 것 중에 얘는 전문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생산자 서비스업이고 기업의 본사가 많은 이 녀석이 A가 서울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B하고 C가 자동차하고 전자인데 자,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좀 까겠습니다. 둘 다 어차피 지금 경기가 1등이에요. 그죠? 그래서 둘 다 2등이 누구냐면 나예요. 이 기호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나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1, 2, 3등의 순서가 똑같은 상태에서 이거를 비교하라는 게 과연 의미가 큰 건지에 대한 일단은 회의감이 들고 그렇다면 이것을 풀 때는 2등과 3등의 격차를 보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제조업이 다가 서울이라고 했고 가가 누구라고 했냐면 경기라고 했고 나가 인천이라고 한 상태에서 이 문제는 서울과 인천의 자동차 공업과 전자를 비교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든다고. 그리고 사실 자료의 종류까지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사업체 수라고 해서 기존의 종사자나 출하액 그리고 사설 고3 말고 재수생들이 보는 모의고사에서는 전력 소비량 이런 것들로 에너지로 주로 나오는데 사업체라고 하는 이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초 자료니까. 많이 보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에 좀 파편에 의존을 한다면 어차피 경기는 문제가 아니라 인천과 서울의 문제니까 인천에는 자동차가 있죠. 그죠?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격차를 더 크게 보이는 B가 자동차, C가 전자인가? 요렇게 추려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니? 근데 이 문제가 사실 B하고 C가 지금까지 많이 물은 적이 없는 거니까 참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면 선지를 그냥 달려든 친구들이 있을 건데 1번 나 인천 맞으니까 됐고 2번 경기가 서울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됐고 3번 A가 생산자 서비스업에 포함된다. 전문 서비스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 됐어요. 근데 결국은 B하고 C를 모를 적에 남는 선지가 4번하고 5번 선지인데 하필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4번 선지가 과연 중요한 것인지 수도권하고 영남권의 자동차 산업과 전자 산업의 종사자 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있는지 유의미하게 그것에 대한 또 회의감이 약간 든다는 거야. 5번 선지는 좀 익숙한 거고. 근데 이제 말하자면 5번 선지에서는 B는 C보다 무겁고 크다라고 했으니까 5번 선지에서 얘기하는 건 B는 차고 C는 전자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이게 맞는지만 검증하면 되는 거지. 보니까 맞네.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 이렇게 되는 건데 4번 선지는 수도권하고 영남권의 전자산업 종사자하고 우리가 자동차 산업의 종사자 수까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남는다는 거지. 저는 이 문제에서 4번 선지가 낯선데 사실 이 자료조차도 좀 낯설면 자료도 추론하라는 거고 선지도 추론하라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익숙하게 해줘야지. 그래야 이것 통해서 너희들이 유의미한 걸 뽑아내고 다음번엔 이거도 지식적으로 좀 기억해두자 라고 얘기를 하고 설득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 뭐 자료도 낯설어. 선지도 낯설어. 곤란하다는 거야. 곤란하다는 거야. 그러면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료 알고 있었는데요. 4번 선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 또 궁금하잖아. 찾아봤지. 여기에서 나온 전자하고 자동차 중에 전자를 좀 찾아본 거야. 전자를. 그랬더니 자, 첫 번째 건 2015년 여기에 나온 거. 그다음 밑에 건 2017년 거. 가장 최근 거.
가장 최근 걸로는 보통 안내 한 3년 전 정도의 자료를 냅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이건데 자, 서울하고 인천 거만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서울하고 인천 거만 비교했더니 숫자가 비슷한 듯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통계청에 들어가서 얻은 자료 중에요. 사업체 수라고 나와 있는 16번 문제 이 자료 그것과 관련한 게 두 개가 존재한다고요. 뭐냐? 얘는 숫자가 크고 얘는 작은데 한 명이라도 일하는 공장이 있으면 그거 다 포함시킨 거. 얘는 10명 이상의 일정 규모의 것들만 포함시킨 거. 근데 보면 이 숫자의 경우는 차이가 너무나 심하게 말하면 얘가 1.5배 가까이 크다고. 그럼 뭐야? 이걸로 했으면 이 자료는 오류야. 거의 비슷하게 크로스로 붙었기 때문에. 그럼 이 자료는 아마도 이거로 했겠지. 근데 왜 이렇게 선생님 개거품을 무세요? 맞는 자료인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평가에 나왔던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라 이 자료였기 때문에. 10인 이상의 일정 규모 이상의 것들만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들아, 예를 들어 선생님이 출판업을 해. 응? 출판 제조업자가 됐다라고 해볼게. 나 혼자 일하는데. 그럼 너희들 그거 통계에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하니? 안 시키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하니? 너무 작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출문제들은 10인 이상을 썼다고. 근데 여기서는 10인 미만을 쓴 거야. 그러면서 문제를 낸 거야.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만약에 10인 미만으로 써버리게 되면 10인 이상으로만 써버리게 되면 B하고 C의 차이가 나와 다의 차이가 거의 안 보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잘 내지 않은 그냥 모든 기업들을 다 포함시킨 이 자료를 가지고 낸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기가 돌아가서 너무 좀 복잡해진데 생각을 따라와봐. 그럼 얘기가 돌아가서 이게 만약에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인천의 자동차와 전자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한 지식이었다면 그걸 낼 수도 있다고 봐 나는.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냥 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기존에 냈던 자료가 아닌 일반적인 방법을 달리해서 내주는 이런 일을 한 거라고. 선생님 너무 얘기가 복잡한데요. 결론 내릴게. 과도했다는 거야. 결론은. 근데 두 번째 선생님이 너희한테 더 말해주고 싶은 건 이 숫자에 집착하면서 문제는 풀 수 없다고. 야, 이것도 내가 사후 분석이니까 다 찾아보면서 이상하다 이걸 봤지 내가 이거 외우고 있겠니? 아니라고. 이걸 보고 암기사항이야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은 이미 출제자가 무리하게 함정을 파놓은 것에 걸려들어서 자기가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을 잘못 끌고 가는 거예요. 지엽적인 암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출제자가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연도 따라도 다르고 집계 방법에 따라도 다르고 달라요. 근데 그것을 다 외우겠다? 말이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이 문제는 선지 구성이 서툴러서 그렇지 이렇게 냈으면 선지로 풀리게 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낼 거라고 출제자들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절대 이런 거를 보고 지엽적으로 이제 공부하겠다고 암기량을 늘리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 내가 원래 이렇게 출제자들 잘 비난 안 해. 너희들이 뭐 이게 뭐 비난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난 원래 이 정도도 잘 안 해. 몸살이는 편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말한 건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아이들이 예측 가능하게 공부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타까워서 그래. 근데 분명 너희들이 불안한 마음에 이것까지 암기 지식으로 만들어줄 거야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거. 일반적인 통계 방법 처리로 낸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고. 알겠어? 크게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흐리는 문제였어요. 요새는 잘 안 하는데 이제 뭐 강호동이 한때 막 명언에 꽂혀가지고요. 김재동이 나오기만 하면 너무 멋있는 말 막 많이 뱉으니까 옛날 예능인데 야심만만이라고 토크쇼 있었어요. 때로 연예인들 앉아가지고 막 한마디씩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임팩트 있게 남겨야 되니까. 김재동은 말만 열면 막 명언 갖고 막 그렇잖아. 그러니까 강호동도 마지막에 막 어떻게든 명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씩 할 때 강호동이 해준 말 중에 인터넷에도 떠도는 말이에요. 이 말이 있었어요.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무리 장대비가 내려도 바다는 젖지 않는다는 말. 나는 그거 들으면서 멋있네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큰 그릇이 되어가지고 바다처럼 큰 그릇이 되어 있으면 장대비가 내려도 젖지는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작은 거면 비 얼마 내렸어 늘었다 줄었다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다같이 큰 그릇이 되어주면 이런 것들에 젖지 않을 수 있어요. 응? 젖지 않기 위해서 바다가 될 생각을 해야지 그 장대비 하나하나를 모두 외우려는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문제를 깐 이유는 그거예요. 낼 수 있는 자료예요. 의도에 따라. 가공해도 됩니다. 일반적인 거에서 벗어난 거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랬으면 선지로라도 풀 수 있게 해줬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빠른 속도로 나머지 거 정리할게요. 17번 어렵지 않습니다. 겸업농가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건 경기도나 제주도나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최근에는 좀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반면적은요. 물론 제주도가 높습니다. 논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지역들은 동쪽에 산지들이 높고 서쪽 지역이 낮습니다. 변은 평야 지형에서 하니까 밭과 반대가 되겠죠. 사실 말을 벼라고 해서 그렇지 이게 논이야. 고독한 심화에 있어. 자료 X축 논비율, Y축 밭비율. EBS 수특에 있었던 거거든. 두 개 반대로 뒤집어서 풀면 되는 겁니다. 변별력 없었을 것 같고요. 자, 18번 문제는요. 황사에 대한 거 변별력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없어야 맞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19번은요. 요것도 선생님이 그냥 이런 게 있어. 이거 누가 틀리겠니 했던 거예요. 재개발에 대한 거. 부수는 거, 안 부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파트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철거, 비철거. 그럴 때 요 표 보는 게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1번에다 체크할게. 요거는 얘들아. 가가 철거하지 않는 거고 나가 철거하는 건데 건물의 기존 건물에 활용되는 가가 더 높을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원거주민의 재장착률도 당연히 부수지 않을 때 높겠죠. 하지만 아파트를 지어야 건물이 고층화되겠죠. 이것만 나가 높은 겁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 골라주시면 정답은 3번 가는 거고요. 20번 북한에 대한 지역성을 물은 거예요. 선생님이 개념 때 북한 도시 12개만 외우면 된다라고 했던 그겁니다. 다만 예, 아니요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누굽니까? 청진 쪽 되겠습니다. 뭐 최소우지, 그 다음에 최초로 개방했던 지역 이런 거고요. B, 신의주 되겠죠. 신의주, 경의선 철도 얘기 나올 수 있겠죠. C, 남포 쪽, 소우지면서 관문입구 이런 데가 되겠지. D, 원산, 경원선 철도 얘기하고 다우지 얘기할 수 있겠지. 이 금강산은 아니지만 금강산으로 출입하는 항구가 있는 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채우면 그게 정답이니까 선생님이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좀 길게 문항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6번하고 16번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고 난이도가 있었다. 그러나 선지 구성 조금만 해주지. 그러면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학생들 풀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배웠던 지식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렵게 내는 건 얼마든지 납득 가능하고 해설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납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아쉽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지레짐작해 보고요. 당시 상황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리고 15번 기호 문제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기호 문제가 끝까지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이 일반화에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독한 개념에서. 자신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조금 더 궁금함이 남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선생님하고 게시판을 통해서 나누도록 합시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게시판에 그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카톡이나 뭐 페북, 인스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스타는 요새 또 얘기를 했죠. 하면서 자꾸 질문 내용을 그렇게 물어오는데 선생님은 상담을 위해서 그 공간을 주로 만든 거고요. 아주 간단한 건 해줄 수 있는데 문제에 대한 질문들은 게시판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하루에 다루는 선생님이 답변해주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보다 톡이나 이걸로 오는 게 더 많아요. 힘들어 이게 내용 답변하기가. 선생님 이동 중일 때도 많은데 선생님 시골 살잖아. 힘드니까 게시판에 그 질문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 게시판에, 그리고 좀 급한 상담이나 이런 건 선생님이 전화로도 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SNS 공간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자고. 알겠지?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